중학교 1학년 비상황 5가 본문입니다. 오늘은 게임 개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문법 실력을 키워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사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 중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했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 자동사, 타동사 안에도 완전 자동사다, 불완전 자동사다, 완전 타동사다, 불완전 타동사다 이렇게 또 구분하는 것들을 추가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첫 페이지에 있는 동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동사 부분에 밑줄을 쳐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한번 먼저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문장에 있는 I am 이라고 하는 이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made라고 하는 동사, 세 번째 문장에 worked라고 하는 동사, 다음 문장에 wrote, 다음 문장에 begin, 다음 문장에 wake up.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의 이 am, 비동사라고 하죠. 비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made는 만들었다인데 뭘 만들었는지 나오겠죠. 바로 뒤에 게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을을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타동사. 우리는 함께 팀으로 일했다, 뭐뭐를 일했다, 목적어 필요 없죠? 그러면 얘는 자동사.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스토리를 썼다, 타동사죠?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한다 하고 나서 뒤에 목적어 없죠? 이런 것들은 자동사. 그리고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을을 필요 없죠? 그러면 얘도 자동사.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에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타동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나중에 확장되는 문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사 관련되는 문법이 등장합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Give likes to our game. 우리 게임에 like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여기에 like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like는 아마도 좋아하다 라고 하는 동사 like를 제일 먼저 배우겠죠. 근데 like가 동사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품사로 씁니다. 방금 이 문장 속에서의 이 like는 특이하게도 명사 like입니다. 여기 단어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든 거 보이죠? 여러분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할 때 그 좋아요, 그것을 영어로는 like라고 하고 요즘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좋아요 많이 주십시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동사 나왔고 명사 나왔고 like가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형용사를 쓰면 비슷한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전치사 like 있죠. 여기에 있는 이 like가 바로 전치사 like입니다. 뭐뭐뭐뭐처럼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이런 전치사 like 뒤에는 보통 명사나 대명사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like가 부사 like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구어체에서 간투사라고 하는데 문장 사이사이에, 단어 사이사이에 큰 의미 없이 막 집어넣는 그런 like 있습니다.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like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like가 정말 쓰임이 많죠. 앞으로 like 나올 때마다 어떤 품사인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방금은 명사 like였습니다. 우리 게임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Hi, I'm 현수. 안녕, 나는 현수야. Last summer, my friends and I made our own adventure game, The Lost Island. 문장이 꽤 길죠? 지난 여름에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모양상으로는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사구라고 하죠. 지난 여름. 그런데 모양상으로는 명사구이지만 역할상, 기능상으로는 부사 역할을 하죠. 부사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내 친구들과 나는까지가 주어이죠. 여기에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친구들하고 나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붙여서 해석해야죠. 당연히 복수이죠. 우리 친구들과 나는 만들었습니다. 이제 과거 시제가 나와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죠. made는 make의 과거형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동사의 모양을 바꾸기만 해도 순식간에 이 문장 전체를 과거 시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친구들과 나는 우리 자신들의 모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own 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데 동사로 쓰였을 때는 뭐 소유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의 그 own의 의미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어떤 특별한 우리 자신의 own을 넣어서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own이 없어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우리들의 게임을 만들었다인데 여기에 own을 넣음으로써 우리 자신만의 좀 더
강조의 의미가 살짝 포함되는 개념이죠. 우리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게임의 이름이 바로 잃어버린 섬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대문자를 썼으니까 게임 이름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콤마 있습니다. 이 콤마 익숙하죠? 열거하고 나열할 때 쓰는 콤마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같죠? 이런 걸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콤마는 동격의 콤마이죠. 게임 이름이 바로 Lost Island, 잃어버린 섬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We work together as a team.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야죠. 앞문장에서 우리 친구들과 나, 이거를 한꺼번에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we이죠. 함께 일했습니다. 작업했습니다. 하고 나서 as a team이라고 할 때 이때 as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as도 뜻이 참 많은데 방금 여기서는 뭐로서 신분이나 자격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겠죠. 한 팀으로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이제 단계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Step 1, 첫 번째 단계, 스토리 메이킹, 스토리 만들기. 자,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 드디어 등장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making이라고 하는 모양이 보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동사 make에다가 ing 형태를 붙여서 making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사에다가 ing가 붙어 있는 이 모양을 두 가지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동명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동사가 모양이 바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동사가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 여러 가지 형태를 나열을 했었다 그죠? 동사의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원형이라고 하고 이 원형이 곧 현재 시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쓰는 그 3인칭 단수형 의 모양이 나왔었고 여기에다가 과거형 있었고 그리고 과거 분사형 있었고 여기에다가 현재 분사형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3단 변화를 외울 때에는 가장 먼저 원형 외우고 과거형 외우고 과거 분사 외우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3단 변화라고 했었죠.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 ing를 붙이는 거니까 특별히 외울 것도 없이 항상 이렇게 ing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사에 ing를 붙인 모양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중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 오늘은 현재 분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오늘의 주인공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를 영어 문법 용어로는 gerund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살짝 드러나는 것처럼 원래는 동사였던 것이 이 명사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출발은 동사였는데 여기다 ing를 붙여서 마치 명사 비스무리하게 쓰이는 거, 명사처럼 쓰이는 거 이것을 동명사라고 문법적으로 부릅니다. 반면 현재 분사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얘는 비슷한 것이 형용사랑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처럼 기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사처럼 기능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동명사에 집중을 합시다. 동사였는데 명사 비스무리하게 해석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해석할 때도 스토리 만들기, 만드는 것처럼 명사형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잠깐 조심해야 될 거 동명사랑 그냥 명사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동명사는 동사인데 명사 비스무리하게 해석되는 것이고 명사는 아예 처음부터 명사인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제 헷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ing로 끝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동명사이고 어떤 것은 명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구분하는 것이 좀 헷갈리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보이는 굉장히 많은 건물들, 빌딩 할 때 그 빌딩은 동명사일까요? 명사일까요? 그런 거는 당연히 명사죠. 우리 건물 얘기할 때 그 빌딩은 명사입니다. 빌딩 말고도 마케팅, 미닝, 페인팅, 리코딩 이런 것들도 완전히 명사화된 동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처럼 현재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명사인지 명사인지는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보통 명사 앞에는 어라든지 더 같은 이런 관사들이 붙는 것인지 일반적이죠. 반면 동명사는 뭐뭐뭐뭐 하기, 뭐뭐뭐뭐 하는 것 같이 동사의 느낌이 약간 남아있는 그런 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엄밀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이 게임의 이야기 만드는 거 소개하고 있네요. 먼저 first I wrote a story. 내가 이야기를 썼습니다. wrote의 현재형이면서 원형은 write이죠. 게임의 기본이 되는 이 큰
긴 줄기 이 이야기를 현수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었고 The story begins like this. 그 이야기는 이것처럼 시작합니다. 역시 the story는 3인칭 단수이죠. 그래서 동사에다 이렇게 s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a story였지만 다시 언급할 때는 the story가 되죠. 처음에 쓰인 a 같은 것을 우리 문법 용어로는 부정관사라고 하고 the 같은 것을 정관사라고 합니다. 부정관사는 특정하지 않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할 때 막연한 것을 얘기할 때 어를 쓰고 한번 언급되고 나면 구체적이고 특정한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썼던 바로 그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이것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땡땡 있는데 요 기호, 요 문장 기호를 우리 문법 용어로는 콜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사소한 것들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콤마가 굉장히 다양한 쓰임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콤마도 있고 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걸 apostrophe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이 각각 나름 다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는 것처럼 문장 기호도 자세히 보면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스텝 1 하고 나서 스토리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짝대기 있죠? 이 짧은 짝대기를 하이픈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이픈은 주로 단어와 단어를 붙여주는 용도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이픈이 문장 기호 중에서 길이로는 짧은 짝대기에 속하죠. 짝대기도 보통 3가지 길이가 있거든요. 가장 짧은 짝대기가 하이픈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긴 게 있고 가장 긴 게 있습니다. 가장 짧은 게 하이픈이고 이 긴 거 2가지 이런 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dash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간 크기 이것을 n-라고 하고 가장 긴 것을 m-라고 하는데 하이픈과 dash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짧은 짝대기, 가장 짧은 짝대기인 하이픈은 단어와 단어를 본드처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금 여기에서 봤던 이 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부연 설명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덧붙여진 상세한 설명이 바로 뒤에 이어지겠죠. 이런 부연 설명을 할 때 이런 콜론을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one day, you wake up on an island. 한 섬에서 당신은 깨어납니다. wake up 해서 위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겠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에서라고 할 때 전치사를 on을 썼네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on을 쓸 때 보통은 이런 접촉하는 면 위를 나타낼 때 on을 쓴다고 했었죠. 섬 위에 누워있던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니까 전치사 on을 썼겠죠. There are many monsters on the island. 섬에는 많은 괴물들이 있습니다. There is, there are는 정말 자주 나와서 이제 뭐 특별하지도 않죠? 많은 괴물들이 있습니다. Many monsters 복수형이니까 여기 비동사도 복수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섬에, 이 괴물들도 섬에 발을 딛고 있겠죠?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You go through a high mountain, a long river, and a giant tower. 문장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당신은 갑니다. through. 전치사 through는 뭐뭇을 통과해서, 통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를 통과해서 지나가냐면 아주 높은 산, 긴 강, 큰 탑. 여기에 있는 high가 mountain을 꾸며주는 형용사이고 long이 river를 꾸며주는 형용사이고 giant가 tower를 꾸며주는 형용사이네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 3가지가 있죠. 산을 통과해서 가고 강을 통과해서 가고 탑을 통과해서 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재미난 구조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A, B, and C. 이걸 우리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듯이 나열하는 이것을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거할 때 콤마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고 이 and 같은 등위 접속사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살짝 써주면 되겠습니다. 4개가 있을 때는 A, B, C, and 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Choose 5 items and get off the island. 역시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나왔으니까 왼쪽 오른쪽 연결하는 것을 찾아야죠. 방금 같은 경우 and 오른쪽 바로 뒤에 보니까 get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죠. 그럼 앞에서 choose라고 하는 동사. 자, 동사로 문장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명령문이죠. 그래서
5개 아이템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get off the island, 섬을 탈출하십시오. 떠나십시오. 여기 있는 이 off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인데요. 보통 전치사 off를 쓰면 뭔가에서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을 의미할 때 off를 씁니다. get off the island라고 하면 그래서 섬에서 떨어지는 거, 섬에서 벗어나다, 섬에서 빠져나오다, 섬에서 탈출하다, 섬을 떠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게임의 설정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섬에서 산도 지나고 강도 지나고 타워도 지나고 괴물과도 싸우고 그러면서 5개 아이템을 얻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섬을 탈출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골격이고 전체적인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building. 이때 building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명사와 동명사는 다른 것이다 라고 했었죠. 빌딩이 명사로 쓰면 건물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동명사로 쓰였다면 짓기, 만들기 같은 느낌인데 방금 여기서는 게임을 개발하는 단계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처음에 스토리를 만들었고 두 번째 단계로서 만들기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이겠죠. 두 번째 단계 한번 봅시다. 수진 made the background music and monster sounds. 여기에 and는 바로 뒤에 명사 덩어리 앞에 명사 덩어리 연결하겠죠. 배경 음악 그리고 몬스터 사운드, 괴물 소리들 이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음악과 음향 효과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Jin drew the main character and NPC. 진은 drew 했다고 했는데 drew는 draw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리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렸습니다. 등장인물들 중에서 주인공 메인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NPC를 만들었네요. NPC는 Non-Player Character라고 해서 짧게 부르는 말이 NPC이죠. 게임하는 친구들 아마 잘 알 겁니다. 메인 캐릭터는 우리 게임하는 사람이 직접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죠. 반면 이런 NPC 같은 것들은 플레이어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캐릭터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때로는 어떤 뭐 상점을 운영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고 뭐 또 적 역할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도 있고 하죠. 또 거기에서 또 퀘스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캐릭터도 다 NPC에 속합니다. Non-Player Character 이런 것들을 진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그림을 그렸던 모양입니다. Every character looked real. 모든 캐릭터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동사가 하나 나와서 이 동사를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같은 이 look 같은 동사를 우리 문법 용어로는 감각동사라고 부르고 이 감각동사를 영어로는 sensory verb라고 부릅니다. 감각동사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감각을 통해서 어떤 상태를 묘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느낌, 인상을 묘사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감각동사입니다.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런 오감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동사도 딱 5개만 기억하면 중학교 생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먼저 우리 맛과 관련되는 감각동사는 taste입니다. 그리고 시각과 관련되는 감각동사는 look 이고 청각과 관련되는 감각동사는 sound 그리고 냄새, 후각과 관련되는 감각동사는 smell이고 마지막으로 촉각, 느낌 이것과 관련되는 감각동사는 feel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동사 뒤에는 대체로 형용사가 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여기에 있는 이 5개의 동사가 감각동사이긴 하나 항상 감각동사인 것은 아니고 이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또는 like라고 하는 전치사와 명사가 함께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은 감각동사인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동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ook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동사로 쓰였을 때는 보다라는 뜻이죠. 근데 감각동사로 쓰였을 때는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가 되는 겁니다. taste도 맛보다 그러면 일반 동사인 거고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감각동사인 겁니다. 사운드 감각동사는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smell은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feel은 어떠어떠하게 느껴지다. 그래서 뒤에 어떤 형용사가 오는지를 보고 앞에 있는 감각동사를 적절히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감각동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동사가 될 수도 있는데 뒤에 형용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자. 자, 방금 여기 같은 이 문장에 re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죠. 그렇다면 감각동사. 모든 캐릭터들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실감났다라는 의미죠. 참고로 every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캐릭터 다음에 여기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복수가 돼야 되니까 s를 붙일 것 같지만 우리 문법에서는 특이하게도 every를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 덩어리 전체도 역시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민우는 coded the game, 게임을 코드했습니다. 이때 code가 동사 원형인데요. 코드했다라는 얘기는 게임을 프로그래밍했다, 또 게임을 직접 개발했다, 뭐 코딩했다, 프로그래밍했다 이런 말이겠죠.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누구는 음악을 만들고, 누구는 캐릭터를 그리고, 누구는 스토리를 만들고, 누구는 게임을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등등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work together이라고 한 겁니다. He put all the parts together. 그는 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바로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그 민우이겠죠. 그는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합쳤습니다. 이때 이 parts라고 하는 것은 부분인데 여기서의 내용은 어떤 친구는 소리를 만들고 어떤 친구는 캐릭터를 만들고 어떤 친구는 이야기를 만들고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합쳤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퀴즈 하나 풀고 갑시다. 방금 이 문장의 시제가 뭘까요? 동사를 봐야죠. 동사가 put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얼핏 보면 현재 시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시제가 아니죠? 왜? 만약에 이 문장이 현재 시제였다면 앞에 he가 3인칭 단수이니까 현재 시제에서 여기에 s를 붙였겠죠? 그런데 s가 붙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이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put이라고 하는 동사는 3단 변화에서 모양이 똑같죠.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와 그리고 과거 완료형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럴 때 put은 과거 시제의 put으로 쓰인 겁니다. Sounds, characters, and a story were in the game. 소리도 들어갔고 캐릭터도 들어갔고 그리고 스토리도 이제 전부 다 게임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좀 전에 봤었던 그 병렬 구조가 또 보이죠? A, B, and C 여기까지가 통째로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합쳐진 거니까 당연히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는 were가 됐네요. 아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으로 쓰였을 때고 were는 과거 시제로 쓰였을 때 were입니다. 게임 속에 하나로 다 들어갔습니다. Our game looked and sounded good. 자, 이제 익숙하죠? 방금 봤던 문장에 look이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sound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 아까 배웠던 바로 그 감각동사였습니다. 감각동사인지 아닌지는 바로 뒤에 형용사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용사 나왔고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게임은 looked good, sound good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또 멋진 인물들도 등장하고 또 멋진 소리도 넣고 했으니까 좋아 보이고 좋게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testing. 역시 이때 ing는 동사 test에다가 ing를 붙였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상 역시 동명사이겠죠? 동명사니까 동사이지만 명사 비스무리하게 해석해서 테스트하기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만든 게임이 잘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죠. 수민 played the game many times. 수민이 플레이했습니다. 게임을 여러 차례 테스트를 했습니다. 플레이를 했습니다. 방금 여기에 있는 play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당연히 뒤에 목적어 게임이 나오죠? 그러면 타동사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Then 그러고 나서 she shared her idea. 이때 share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her idea라는 목적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타동사입니다. 자기 생각을 나눴습니다. 공유했습니다. 지금 전체 글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형, 여기도 과거형 이렇게 쓰고 있죠. She said 라고 할 때 이때 she, 아까 그리고 위에서 나왔던 이 she 전부 다 수민을 말하는 거죠. 이 수민이 말하기를 콤마 실제로 말한 내용을 이렇게 분리시켜 주기 위해서 콤마를 찍었습니다. I enjoyed playing the game. 나는 이라고 할 때 이때 나는 당연히 수민이겠죠. 나는 즐겼습니다.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뭐 하는 것을 즐겼냐면 그 게임 플레이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문장 속에도 play에다가 ing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ing의 정체를 밝히고 가야죠. 이것이 동명사인지 아니면 현재 분사인지 아니면 그냥 명사인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명사는 아니고 해석을 해보니까 하는 것을 즐겼다 라고 하죠. 그러면 현재 분사 아니고 동명사이겠네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추가로 알고 갑시다. 우리 명사라고 하는 것과 동명사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되게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문장 속에서 들어갈 때 항상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문법을 배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명사 또는 동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play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방금 이 문장을 다시 보니까 I가 주어이죠. 그리고 enjoy는 동사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타동사라는 얘기는 바로 뒷자리,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 playing은 동명사이면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있는 것이 맞네요. 나는 게임하는 것을 참 즐겼어. But it ends too soon. 하지만 그것은 끝납니다. Too soon. 너무 곧 끝납니다. 너무 일찍, 너무 빨리 끝이 납니다. 게임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금방 끝이 나서 좀 시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it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으시오. 그러면 바로 앞문장에 있는 더 게임이겠죠. 그 게임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때 end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뭐뭐을 이런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자동사이겠습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날 수 있죠. It needs one more stage 할 때 이때 it도 대명사 중에서도 가리키는 명사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바로 그 게임, 자기들이 만드는 그 게임입니다. 그 게임은 필요로 합니다. 한 단계를 더 필요로 하나요? one more stage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때 need도 역시 타동사이겠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one more stage가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입니다. 스테이지는 무대라는 뜻이지만 게임 같은 데서 단계를 의미하기도 하죠. 게임하는 친구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리고 it이 3인칭 단수라서 need에 s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add more items like a life jacket 하고 나서 말이 끝났네요. add 더해라. 여기서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명령문이죠. 더 많은 아이템을 더해라. 아이템이 몇 개 안 돼서 몇 개의 아이템을 더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like 등장을 했네요. 자, 이때 like의 품사를 한번 말해볼까요? 바로 뒤에 life jacket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 뭐뭐처럼 이라고 한 뜻이고 명사 앞에서 쓰인 이런 것을 우리 품사로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뭐뭐처럼 life jacket은 우리 구명조끼 같은 거죠? 이 구명조끼 같은 이 생명 재킷 같은 이거 입으면 아마 뭐 생명 점수가 오르든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과 같은 몇 가지 아이템을 더 넣어라, 추가해라 라고 게임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So we added an ice lake stage and more useful items. 그래서 우리는 더했습니다. 아까 add는 현재 시제이고 added라고 하면 과거 시제겠죠. 친구의 조언에 따라서 얼음 호수 단계를 하나를 더 추가를 했고 and more useful item. 더 유용한 아이템들을 또 더했습니다. 그럼 이때 and가 연결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 덩어리 그리고 뒤에 있는 명사 덩어리 이것을 연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한 것이 요거 하나 더했고 요거 하나 더했고 이 두 가지를 더했다라는 의미겠죠. 단계도 하나 추가를 했고 더 유용한 아이템들도 많이 넣었습니다. Now our game looked great. 또 등장했죠. 역시 감각동사입니다. 감각동사니까 바로 뒤에 형용사 나와 있죠. 아까는 단지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아주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정말 훌륭해 보였습니다. 게임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더 좋아 보인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Step 4, Publishing. Publish 하면 책 같은 걸 얘기할 때는 출판하다 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는 게임을 얘기하는 거니까 게임을 출시하다, 뭐 배포하다, 발표하다. 요즘에는 영어식 표현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publishing 하다 이렇게 직접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ing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출시하기, 배포하기, 발표하기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명사이겠죠. We finally published the game on the app market. 우리는 마침내 이런 것은 부사이죠. publish 했습니다. 출시했습니다. 배포했습니다. 게임을. 그렇다면 이때 publish는 타동사이겠죠. 바로 뒤에 목적어 게임이 나왔습니다. 게임을 배포했습니다. 출시했습니다. 어디다가 했냐면 on the app market.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을 짧게 줄여서 우리 앱이라고 하죠. 앱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전치사가 on이 들어있다, 그죠? 우리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on이 참 쓰임이 많은데 아까 우리 표면 면 위에를 얘기할 때 이때 on을 쓴다 그랬죠? 근데 앱 마켓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시장은 아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추상적인 공간이라고 하는데 추상적이거나 가상적인 공간, 이런 공간을 표현할 때 전치사는 on을 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길 텐데 인터넷에서 라고 할 때도 on the internet, 유튜브에서 봤다 그럴 때도 on YouTube, on Facebook,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가상적이거나 인터넷 관련된 그런 공간을 얘기할 때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앱 시장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게임을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마침내 발표를 했네요. We got a lot of views. 우리는 받았습니다. gat은 get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A lot of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many입니다. 많은 리뷰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 많은 댓글들을 받았다라는 얘기겠죠. Making a game was hard, but we did it together as a team. 자,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가운데 보이네요. 그리고 앞에 콤마까지 살짝 찍혀 있죠. 그렇다면 굵직굵직한 큰 덩어리를 연결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주어 동사 들어있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러면 각각 끊어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또 앞 절에서 mak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 ing의 정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게임을 만드는 것은 was hard. hard는 단단한, 딱딱한 이런 뜻도 있지만 방금 여기서는 어려운,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형용사입니다. 게임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ing의 이름은 오늘의 주인공 동명사이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것이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동명사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사든 동명사든 문장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그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making a game 이 덩어리가 통째로 주어 자리이죠. 주어 자리에 있고 또 해석을 해봐도 뭐뭐뭐뭐 하는 것, 뭐뭐뭐뭐 하기 명사처럼 해석되죠. 그래서 이것은 동명사가 맞네요. 게임 만드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we did it 할 때 이때 it은 역시 게임 만드는 거겠죠. 그 게임 만드는 그것을 함께 했습니다. 해냈다라는 의미겠죠. as a team,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죠. 팀으로서, 팀으로 함께 해냈습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멋진 게임을 만드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에 또 그런 친구들 꽤 있죠. 오늘 배웠던 문법 중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사의 한 종류 중에서 수많은 동사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어떤 상태나 인상을 묘사하는 그런 동사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로는 like라는 전치사와 함께 명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감각동사 5개는 중학교 때 정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5개는 아예 통째로 외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 감각동사 말고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될 텐데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지각동사 나올 때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명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는 동사인데 이것을 명사화 시켜 놓은 거. 그래서 뭐뭐뭐뭐 하기, 뭐뭐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동명사라고 하죠. 모양은 동사에다가 ing 붙인 겁니다. 이거랑 모양이 똑같은 것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분사도 역시 동사에다 ing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재 분사를 공부하고 나면 시험 문제가 다음 밑줄 친 ing는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시오. 이런 문제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동명사는 명사에 가까운 것이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그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문장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장 기호들, 콤마라든지 어포스트로피라든지 하이픈이라든지 대쉬라든지 콜론이라든지 세미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장 속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데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도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